한때는 쇼트트랙 국민 영웅으로 불렸던 이 사람이죠. 그런데 지금 또다시 불미스러운 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김기혁 아나운서. 예, 한때 이 쇼트트랙 국가대표 출신 김동성 씨와 그리고 최순실의 조카 장시호 씨의 불륜설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지난해 이 김동성 씨가 전처와 이혼한 후에 이 장시호 씨와 김동성의 불륜 사실이 보도가 되면서 네. 이 전처가 김동성 씨의 전처가 소송을 제기를 했습니다. 누굴 상대로요? 예, 지난 2월에 이제 장시호를 상대로 예, 서울중앙지법에 5천만 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라라면서 이제 소송을 제기했는데 네. 재판부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일단 그래요? 예, 장시호는 김동성의 전처에게 위자료 700만 원을 지급하라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근데 김복준 의원님, 예. 앞서 우리 김기혁 아나운서도 얘기했지만 불륜설, 예, 예. 설인데 왜 지급하라 그래요, 법원은? 불륜을 이제 어느 정도 인정한 걸로 보이는데요. 이제 이거 조금 역사가 있죠, 보면. 네. 지난 2017년도에 국정농단 사건이 있었잖아요. 네네. 국정농단. 그때 장시호가 이런 얘기 했어요. 2015년 1월부터 김동성하고 교제하면서 이모인 최순실의 집에서 같이 이 동거했었다는 얘기를 했어요. 물론 그거에 대해서 김동성 씨 같은 경우는 뭐 이 아내하고 뭐 이혼을 고려하고 막 힘든 상황일 때 네. 예, 문자를 주고받고 했지만 뭐 사귀지는 않았다. 이혼 경험이 있는 장시호한테 조언을 들은 것뿐이다. 뭐 이렇게 김동성은 이제 얘기를 했지만. 이제 장시호 본인은 인정을 해버렸었던 거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아마 이번 판결에 장시호 이 당사자의 어떤 이 진술 내용 또 국정농단 사건 하면서 그 얘기했거든요. 네. 그게 신빙성 있게 받아들여진 것 같습니다. 같은 사안을 물론 사람에 따라 다르게 볼 수도 있지만 유인경 평론가님, 재판부는 장시호의 진술에 조금 더 무게를 뒀을까요? 그랬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김동성 씨만이 아니라 많은 남성들이 교제에 대한 개념이 여성하고 좀 다른 것 같습니다. 평소에는 손만 잡아도 엄청나게 진한 관계라고 자랑을 하다가 정작 이렇게 문제가 불게 교제한 게 아니야 그냥 아는 여자야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장시호 씨가 온 국민이 지켜보는 청문회 같은 과정에서 네. 교제를 했으면 동거까지 했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근데 무게를 실어줄 수밖에 없을 거고 네. 더구나 김동성 씨 경우에 최근에 어머니 살인 미수를 저지른 여성으로부터도 뭐 외제차라든가 이런 거 받았던 전력이 있어서 네. 국민들에게 국민 정서적으로도 꼭 뭐 법의 잣대가 아니라 분명히 장시호 씨가 더 옳은 말을 하지 않을까? 그래서 부인이 이런 행동을 하지 않았을까 많이 생각을 멀어졌어요. 합니다. 네. 근데 이제 손정희 변호사님, 재판부가 이런 물론 김동성 씨의 전처가 애초에 청구한 금액 5천만 원에는 훨씬 못 미치지만 7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자 그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일단은 김동성 씨가 기혼자임을 알면서도 동거를 했기 때문에 이것은 상대방 배우자에 대해서 정신적 고통을 준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위자료, 그러니까 불법 행위 사실이 인정이 된다는 거죠. 네. 우리 법원은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간통이라고 표현했잖아요. 이런 불륜, 확실한 불륜이 없다고 하더라도 연락을 자주 하고 또 동거를 하고 성적인 접촉, 부적절한 관계가 입증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 그 사실을 부정행위로 넓게 보거든요. 그래요? 그런 면에 있어서 아주 심각한 수준의 불륜은 아니지만 그러하지만 부정행위 정황은 있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일단 금액은 적습니다만 애초 요구한 것보다 적습니다만 700만 원을 지급하라 했다는 것은 이인철 변호사님 어쨌든 뭔가 김동성과 장시호 간에 뭔가 부적절한 관계가 있었다는 것을 인정한 꼴인데 왜 그러면 장시호한테만 지급하라고 하는 거예요? 먼저 그거는 이 전처의 마음입니다. 이혼 소송과 동시에 장시호 씨를 같이 공동 피고로 해서 할 수도 있고 네. 아니면 이혼을 먼저 하거나 이혼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제3자인 장시호 씨만을 상대로 별도 소송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의 마음이고요. 네. 자, 그러면 왜 1,000만 원이 1,000만 원이지 왜 700만 원 하필 700만 원이 네, 나왔을까요? 그러니까요. 그거 네. 궁금하시죠? 네네. 그 이유는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렇게 뭐 상간녀 소송이라고 하는데 위자료가 1,000에서 1,500, 많으면 2,000만 원 나오거든요. 700만 원 나온 건 이유가 있습니다. 뭘까요? 그거는 만남과 동거의 시점이 혼인이 파탄된 이후에 만났다고 판단한 것 같아요. 이미 이혼을 고려한 상황에서 그래서 이제 만난 시점이 중요하거든. 정상적인 결혼 생활 유지했을 때 만나서 만약에 그 만남 때문에 혼인과의 파탄이 됐으면 위자료가 늘어나지만 네. 이미 파탄된 후에 만난다. 대부분 판례도 있어요. 이미 네. 별거한 후에 만나는 경우에는 아예 위자료를 지급하지 말라는 판례도 있거든요. 아하. 그런 걸 감안해서 위자료 700만 원이 나온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승소한 이후에 김동성 씨 전처가 인터뷰를 통해
심경 밝혔죠. 김기혁 아나운서. 예, 맞습니다. 이 김동성 씨의 전처는 이 소송이 사실 내 자신을 위한 게 아니라 아이들을 위한 선택이었다고 밝히면서 이혼은 옛일이고 이제 더 이상 이 이야기에 대해서 듣고 싶지도 않고 따지고 싶지도 않은데 아이들의 또 친구들까지 알게 되면서 아이들은 전학까지 가야 됐고 세상에. 정신적 피해를 많이 입었다는 거예요, 아이들이. 그래서 내가 이제 소송을 진행하게 됐다. 이제 소문으로만 사실 이제 퍼졌던 것들을 뭐 누구는 만났고 누구는 안 만났고 뭐 이런 얘기들을 좀 확실히 바로 잡고 싶었다라는 게 이제 전처의 입장이었습니다. 늘 요거 하나만 마지막 여쭤볼까요? 김복준 의원님이 네. 이제 어떤 뭐 강력 사건이 됐든 이런 사건이 됐든 간에 늘 걱정하는 게 이제 아이들 피해갈까 맞습니다. 많이 걱정하시잖아요. 지금 그 김동성 씨 전처도 그 아이 얘기를 하고 있네요, 지금. 사실은 부모들 때문에 가장 상처받는 건 아이들이거든요. 아이들 같은 거는 본인 의지하고 관계없이 태어났잖아요. 그러네. 그럼에도 태어나가지고 아버지나 어머니로 인해서 그 상처받고 하는 거는 이거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요, 서로 아내하고 이혼을 한다고 하더라도 내가 낳은 자식들에 대한 책임은 철저하게 끝까지 지는 그런 태도 가져야죠. 그러니까요. 사실은 김동성 씨 전처는요, 지금 장시호를 포함해서 김동성의 내연녀 A 씨, 그리고 또 있어요. 앞서 잠깐 얘기 나왔지만 모친 청부살이한 여교사 이렇게 총 3명.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렸죠. 이미 김동성이라는 사람은 국민 마음에서 저만치 멀어졌어요. 벌써 3명에 대해서 지금 위자료 청구 소송을 하고 있잖아요. 진짜 어떻게 될지 또 결론도 뉴스파트 계속해서 추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